할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대수장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송대선 선배님을 도와서 같이 했던 사람이라서 저는 오늘 대수장의 미래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제 신상 변화가 좀 있어서 보고를 드리자면 제가 한 2달 전부터 군사문제연구원이라는데 연구위원으로 다시 취직을 해가지고 우리 송대선 선배님 같은 선배님들이 아직 네 체격 팔팔하니까 연구 좀 더 해라 이렇게 격려를 하셔서 나쁜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연구위원으로 채용되고 또 국제연구원의 원장을 했던 사람이 다시 연구위원 한 것도 기록이고 약간 뭐 기록 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수장의 미래라고 하면은 제 소견이니까 여러분 해석은 뭐 자유롭게 하십시오만 저는 오늘 간단한 역사, 대수장 이제 여기 처음에부터 경험을 안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한 역사를 좀 얘기를 해보고 문재인 정부 동안 성과를 한번 일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침체가 되었습니다.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일가를 해보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과제들을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많이 섞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예회원들의 역할 뭐 이런 순서로 좀 말씀드려요. 먼저 출발할 때 역사를 간단히 좀 회고를 해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었던 일들이 많습니다. 9.19 군사합의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이 안보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형편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어요. 그 설명을 지금 여기서 시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역 장성분들이 발끈했고요. 이거 안 되겠다 했고 그때 이제 기술을 넣은 것이 이제 송대선 장군님이신데 송대선 장군님이 이제 이거 안 된다 이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이종구 장관님 찾아다니시고 뭐 전직 장관님들 합참의장님들 막 찾아가서 난리를 치시면서 좀 도와라 이래서 저희 네 사람이 브레이크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동 사람들이 저하고 박희락 박사, 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는 신원식 장군, 또 김형철 공군위원장 김형철 장군 이런 분들이 도와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참 애로가 많았죠. 안 해본 일을 지금 맨 땅에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예비역 장성분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셨고 700~800명이 동참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돈이 있어야지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돈 문제 해결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장석규 장군님께서 자기 부인 몰래 2천만 원을 갖다 주고 와이프한테 얘기하면 나 큰일 난다 이제 이렇게 숨겼는데 그리고는 하와이에 가셨는데 이제 그 프레센터에서 그 개회 행사를 창립 행사를 하는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보신 모임이에요. 보실 때 사모님 혼을 안 내시고 여보 그 돈 참 잘 썼다. 어떤 뭐 이런 얘기들을 겪으면서 대선에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출발한 대선장이 문재인 정부 동안은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좌파 성향이 짙은 반역적인 정부를 상대해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들이 다 충만했기 때문에 정체성도 확실했고 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고 선배 군인들이 또 이렇게 후원도 많이 하셨고 저도 뭐 전략위원들 쭉 같이 하면서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역 장군들 1000명 가까운 예비역 장군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우파 시민단체들을 이끄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역할을 했고 군사합의에 대한 경종을 울렸을 뿐 아니라 그 이외에도 신문 광고도 많이 냈고 미국하고 소통도 했고 미국 의회에 가서 로비도 했었고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서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이제 그 무렵
때 제가 그때 폐혈증이라고 하는 큰 병에 걸려서 굉장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는데 그러면서 사실 대수장님이 손을 놓게 되었고 이제 좀 던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비치는 대수장은 정체성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문재인 세력은 물러갔으니까 우리 할 일을 했다. 이런 안도감에서 오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회비를 꼬박꼬박 내던 회원분들이 아유 그동안 내 많이 냈다 하고 좀 너그하게 뒤로 물러앉는 듯한 실백하는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뭐 좀 일하시는 분들이 지치기도 했고 또 돈 문제는 뭐 어느 단체 없이 돈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이 좌파 단체들은 돈이 많은데 우파 단체들은 돈이 없어요. 과거에 정경련이 그 시민단체를 돕는 창구가 있었죠. 사회봉사 계정이 있어서 그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운영자금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계정 자체가 그 탄핵 정국을 맞이하면서 폐쇄가 됐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정경련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우파단체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조사당하고 감옥할 수 있으니까 아예 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파단체들은 그냥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좌파단체들은 그렇지 않아요. 좌파단체들은 과거에 우파 정부 시절에도 기업들을 협박할 수 있습니다. 돈 안 주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맞이한 것도 대수장이 침체를 맞이한 큰 원인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3개월이 되어가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수장은 뭘 해야 될 거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까지는 생각하지 않더라도 윤석열 정부 임기까지라도 그러면 대수장이 뭘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과제에서 제가 보기에 부족한 것들은 이런 게 부족합니다. 핵심 목표, 가장 큰 대목표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부족하다 제가 느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제일 큰 목표는 좌파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흔들고 정부를 흔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 이상 큰 과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리고 이 총론입니다. 그죠? 강론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도 총론에서는 합심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목표의식을 더 뚜렷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간 목표들이 있습니다. 대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럼 중간에 그 있는 목표들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분열이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정치 문제에 대수장이 관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어떤 사람은 그건 우리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정치가 아니면 정치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이 다 왼쪽으로 가고 다 망가지는 건데 그거에 개입 안 하면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대수장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제일 제가 보기에 까다로운 과제는 우파 단결이라고 봅니다. 소위 애국 세력들 간에도 상당히 분파가 많은 데다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분들을 이 우파들을 대수장이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대책을 세우는데도 또 이 분열을 겪을 겁니다. 총선 얼마나 중요합니까?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저 다수당, 저 당은 지금 무소불위죠. 머리 쪽수만 있으면 무슨 법이든지 다 만들잖아요. 그죠? 북한하고 좀 이렇게 친북해 보려고 그러는데 국정원이 갈고쳐 거치용서로 에이 대북 수사권 박탈해 손들 통과하면 됩니다. 네, 통과하면 됩니다. 또 앞으로 뭐 법원 대법원이 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대법관들 투표 금지법 만들면 됩니다. 뭐 지금 그렇게 해서 한 4천 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한 번 더 열어주면 대한민국은 없어진다. 윤석열 정부가 버티지 못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내년 총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수장이 중간 목표를 어떻게 잡아보십니까? 이런 문제가 정립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돌아가면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대중앙의 도움 없이도 시민단체 도움이 없어도 굳건하게 잘 버티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잘 유지하고 있다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 소견으로는 아무리 봐도 40%를 돌파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없다. 이게 저 같은 사람이 보는 분석입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건 우리끼리 제가 톡 까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톡 까놓고 대통령이 좌파가 아니라서 우리 참 그나마 좋은데 이재명 당선 안 지켜주고 윤저 정부를 뽑아서 참 그나마 큰 위안이 되는데 그러나 그 안을 보면 대통령이 확실한 우리 우파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대목들이 많이 있었죠. 광주에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손을 흔든다. 그 노래는 절대로 부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호남표를 의식해서 광주를 방문한다, 행사를 한다, 그까지 다 이해를 하더라도 그 노래는 부르면 안 되는 노래죠. 그죠? 선을 막 넣는다. 그래도 동작동에 오시면 엄청난 우국 충정을 그냥 토로하십니다. 이 대한민국 반대 세력들이 있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우리 피로 물들인 피로 지킨 대한민국 선열들을 잊지 말자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래서 망월동에 가시면 좌회전을 하고 동작동에 오시면 우회전을 하는구나. 근데 이런 걸 지켜보면서 이제 한 구석에는 이렇게 개운하지 않는 구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박근혜를 지지했던 세력들은 단 한 사람도 등용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태극기를 들고 윤석열 정부 당선을 위해서 그토록 뛰었던 소위 아스팔트 세력들 단 한 사람도 등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검사들, 자기 아는 검사들이나 개인적인 관계, 그래 대의 멸칭을 하지 않는 스타일로 정부를 끌고 가십니다. 자, 이런 것을 보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파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 그렇게 보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내부 총질이야, 우파 분열이야 이렇게만 말씀하셔서 설득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불평을 하면 여보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 흔들면 좌파들이 들어오는데 당신 그렇게 하면 반역이야? 분열이야? 이제 그런 얘기로는 절대로 설득되지 않을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고 이 그룹들은 여론조사를 하면 윤 대통령 지지한다고 손을 안 듭니다. 그러니까 40%를 못 넘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우리의 큰 목표는 좌파들로부터 국가와 정부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큰 목표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당신 생각 틀려서 내부 총질하지 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설득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보면 안 돼요.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이 당을 찍어서 과반수를 넘겨줘야 된다. 그 말은 무조건 맞습니다. 저쪽에 다시 180석 이렇게 주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이제 그다음에 오만 법들이 다 나올 겁니다. 검수완박은 이미 옛날 얘기고요. 노투완박 이런 거 나올 겁니다. 노인투표 금지법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이 사람들이 숫자는 적어도 투쟁력과 능력과 단결된 이념적 어떤 투쟁성 이런 걸 가지고 막아서느냐? 아니다 이거죠. 국힘당은 그거 막아서는 정당이 아니다 이거지. 네?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국힘당이 제대로 야당처럼 그 쪽수가 많은 당의 횡포를 막아서는 역할을 해준다면 믿고 그냥 또 다 찍어주면 되는데 저 사람들은 다 개인관계로 공천이라는 게 전부 아름아름 많은 사람 불러다가 공천 주고 저쪽에는 이념적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큰 구도에서 본다면 정말 우파 시민단체라면 애국
지사들로 구성된 능력도 있고 투지 능력도 있고 우파 이념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지금 국힘당하고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합쳐서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향해서 야 당신 그 제3당 얘기하면 이거 퍼가지고 분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듣느냐. 듣지 않느냐.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현상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니까요. 자, 이런 과제들을 극복하고 애국 세력들을 뭉치는 역할을 대수장이 하려면 훨씬 더 고난도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대목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좌파들이 정부를 흔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믿고 조건을 떠나서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 이 큰 목표를 향해서 결집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과제들을 짚고 있는 거예요. 큰 과제죠. 제가 보기에는 큰 과제입니다. 대수장이 그냥 저게 수백 개 깔려있는 시민단체들 원오브 댐이라면 제가 뭐 오늘 이런 말씀 구태여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혼자 하는 시민단체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대수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진 소위 시민단체이자 안보 세력이고 다른 단체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안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도요. 저는 좀 과제가 좀 있다고 봐요. 방법론에 있어서도. 방법론이라는 것이 지금 뭐 자유와 연대를 주도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가서 모여서 뭐 연사들 쫙 올라와서 얘기하고 노래 부르고 해주고 그것만 반복하는 것 이것이 과연 대수장이 해야 되는 계속 해야 되는 일이냐?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번에 8월달에 미국에서 이 KPA라는 코리아 피스 아필이라는 한반도 평화 행동 뭐 미국에 막 수도 없이 많은 그 문재인 정부 동안 그냥 키워진 수도 없이 많은 재미 좌파 한인 단체들이 한국을 계속 들락거리면서 여기서 분탕질을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평화선언, 평화조약, 종전선언하는 촉구하는 거 국제회의하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맨투맨식으로 상대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얼마 전에 노동돌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또 한국에 서울에 또 왔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걔네들이 없는 데서 따로 떨어져서 우리 저 뭐 용산 앞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걔네들이 그런 행사를 할 때 그것들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그러니까 정보를 계속 추적하면서 맨투맨 시위를 하고 맨투맨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국에서 최근에 그 마르코 루비오라는 이 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미국 안에 왜 이렇게 좌파 단체들이 많으냐 이것 좀 수사하라 이렇게 바이든 정부에 촉구문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참 반가운 일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수장이 잘 접촉을 해서 우리도 미국과 연계해서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재미 좌파 단체들이 한국 미국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얘네들은 돈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맨투맨으로 저지하는 이런 쪽으로 방어법을 좀 바꿔야 한다. 이번에 8월달에 완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 행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래서 연설했습니다만 그 시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촉구하는 국제 세미나를 열었죠. 좌파들이. 그런데 그 단체의 행사에 후원을 한 단체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라는 독일 재단이었어요. 그 사람은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때 대통령을 한 사람이고 이름자를 따서 재단을 하고 있는데 이 재단이 사회민주당이에요. 이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은 사회민주당 그러면요 사실 거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복지나 이런 개념에서 좀 더 이렇게 전향적이고 이건 이제 사회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저기죠. 그런데 우리 좌파들이 쓰는 용어가 비슷하거든요. 우리 좌파들이 자기가 내가 좌파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난 진보다 얘기하잖아요. 그 말만 듣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사기예요. 굉장한 사기고 얘네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잘하는 거죠.
그런 단체들한테 쌀을 보내고 항의 방문을 하고 너 그렇게 너희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가 바로 민주주의하고 비슷한 거지만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는 주체 통일을 의미하고 대한민국은 죽고 사는 문제야. 이거는 킬링 필드가 이 나라에 올 수 있는 문제야. 너희들 못 모르고 돈 내지 마. 이렇게 설명도 하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런 일들을 대수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이 이런 거 할 역량을 가진 단체가 없어요. 없어요. 자, 과세원장님 그런 고민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수장을 무척 연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 처음에 출발할 때도 그랬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속을 털어놓은 것이고요. 이 자리에는 저처럼 예비 장성이 아니지만 명예회원으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는데 저도 지금 명예회원입니다. 근데 뭐 우리끼리 모이면 저도 장군 출신이라고 부릅니다. 저도 병장 출신입니다. 자, 어쨌든 뭐 병장이나 대장이나 갔다 와 이렇게 하면 우리끼리 모이면 그래 얘기합니다. 이 명예회원님들 군 출신이 아닌 분들이 옆에 달라붙어서 같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군인들끼리 모여서 할 때는요 대국민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욕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군발이 들어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매도하기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로 훌륭하신 명예회원님들이 많이 결집이 돼가지고 이 군인들, 군 출신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대국민 설득력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돈 문제 말씀드렸지만 돈 가진 분들이 여기에 돈을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돼요. 아니 뭐 재산이 50억, 30억이고 오케이 그건 네 자식들 나눠주고 주면 된다. 그거 가지고 시비 안 하겠어요. 근데 재산이 1000억, 2000억 되는 사람들 그 돈 다 뭐 할 건데요? 예? 내놓고 가라 이거지. 내놓고 가라 이거지. 그럴까? 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민간인들 중에서 부자들, 돈 많은 분들이 명예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이 대수당 멤버들하고 같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요. 창의력 부분도 아마 군 출신 분들, 물론 이제 군 출신 분들도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민간인들이 더 앞서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획력 뭐 이런 것도 뭐 힘을 합쳐야 되고요. 전문성도 힘을 합쳐야 되고요. 어떻게 하면 괜찮은 명예회원들을 많이 모셔서 두 집단이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 대수장과 명예회원 집단이 있는데 이 상임대표 말고 공동대표 또는 뭐 집행부에는 이 민간인들 중에서도 재력이 좀 많으신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같이 임원 자격을 드리고 같이 기획하고 같이 행사를 끌고 나가는 그러면서 남는 돈 좀 내도록 만들고 이런 이 역할을 좀 하셔야 되겠다. 재정이 돌아간다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이런 연구를 좀 해보십사. 몇번 짓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수장 지도부들께서는 뭐 그동안 훌륭하신 분들이 다 이제 거쳐왔습니다. 초대 이석복 장로님 하시고 또 여기에 강승진 장로님 하시고 김충교 장로님, 송대선 장로님 이렇게 거쳐오면서 나름 역할을 많이 해오셨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진 이 과제들을 놓고 방향을 정하고 대목표를 정하고 중간 목표를 정하고 그 투쟁하는 방식을 어떻게 좀 더 다양화시킬 것인가 이런 걸 정하고 명예회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걸 정하고 하는 이런 소위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거쳐서 좀 뚜렷하게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과제는 우파를 단합시키는 것. 야 내부 총질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되지 않을 만큼 지금 그쪽 부분은 심각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지금 이런 식으로는 안 넘어간다는 거. 네? 대통령이 안 바뀌잖아요. 인사도 매 편협하게 자기들끼리만 돌리고 태극기 다 외면하고 뭐 하루 지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상태에서 우파 결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양을 좀 내주십사. 저는 딱 30분, 지금 29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수장이 앞으로 나갈 과제들까지 조목조목 짚어주신 김태우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 일정에 큰 문제가 없으시면 방금 전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토의하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토의할 때는 아까 전 회장님께서 이렇게 쭉 책상 배열처럼 하지 말고 둘러앉아서 이렇게 모두 마주보게 좀 배치를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저기 그 개인 소개들을 쭉 하다가 못하신 분들 짤막짤막하게 좀 하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지면서 그 사이에 테이블 배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대표님들께서 몇 분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강신길 대표님 가셨습니까? 잠깐 기다렸어요. 예. 오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세환 공동대표님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비역 육군소장입니다. 명호 부대 사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애국 독립인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 굳건히 지키고 사랑하고 크게 발전하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인기 해군 전용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해군 예비역 소장으로 입대했습니다. 해군에서는 해군 항공 전단장, 그 다음에 조함단장을 역임하고 나왔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대수장에 참여해서 여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명예회원님들과 함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